것을 시원하게 한방 해결해 드리는 알쏭달쏭 보온 건강 교실입니다. 오늘은 강사 에이미 안경사께서 안경의 종류와 처방전 보는 법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A 플러스 안경원의 안경사 에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안경 공부를 하고 안경사를 일을 했고요. 캐나다에서 다시 안경사 공부를 하고 다시 안경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다른 나라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건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았었습니다. 조금 다른 것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안경사가 굴절 검사, 눈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 이제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안경원에 가시면 바로 안경사 분들이 눈 검사 해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학교에서 굴절 검사에 대한 공부를 하고 또 필드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눈 검사를 하고 도수를 드리고 안경을 도와드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우리 검안 의사 선생님만 가능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없지만 제가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프리스크립션을 받으셨을 때 지금 쓰고 새로 받으신 처방전하고 예전에 쓰셨던 안경하고 뭐가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보이실지 이런 것 좀 말씀드리기가 좀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또 열심히 친절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어머니 아버님들에게 먼저 이제 내 눈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방전을 받으셨을 때 이제 내 눈이 어떤가 요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처방전 좀 갖고 와봤어요. 저는 민창기 선생님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필드 아이 클리닉 처방전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스피어라고 써 있고요. 실린더 그리고 엑시스라고 써 있고 에디션도 있어요. 요 스피어에는 근시, 원시가 들어가고 실린더에는 난시가 들어가세요. 엑시스에는 난시의 방향이 들어가고요. 에디션에는 리딩 글라시스를 만들 때 필요한 도수가 들어가세요. 근시는 이제 말 그대로 가까이는 잘 보이는데 멀리가 안 보일 때를 말해요. 저 같은 눈입니다. 저는 안경을 쓰면 잘 보이는데요. 안경을 벗으면 안 보입니다. 대신 가까이는 되게 잘 보여요. 그래서 저 같은 눈이 이제 근시인데 근시는 오목 렌즈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는 이렇게 얇고요. 가장자리가 이렇게 두꺼운 이런 오목 렌즈를 써요. 그래서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한다고 이제 마이너스라고 표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스피어라는 글 안에 마이너스라고 표기된 숫자가 있으시면은 근시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시는 근시랑 반대로 멀리가 잘 보이시죠? 한창 막 젊으셨을 때 막 1.5, 막 2.0, 막 독수리처럼 잘 보이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이제 원시이실 경우가 많으신데, 원시는 볼록 렌즈를 씁니다. 그래서 렌즈가 요렇게 가운데는 좀 뚱뚱하고요. 가장자리는 얇아요. 그래서 볼록 렌즈를 쓰고 플러스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시가 있으시면 플러스라고 하고 숫자가 써 있으실 거예요. 실린더라는 부분에는 난시가 들어가요. 난시는 라인이 퍼지세요. 그 얘기는 글자도 라인이잖아요. 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도 퍼지고, 멀리 간판도 퍼지고, 이게 다 퍼지는 걸 이제 말을 하세요. 난시는 그리고 방향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180도라는 방향을 갖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90도라는 방향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45도, 뭐 135도 이렇게 개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으셔서 난시는 방향이 있고 방향을 잘 찾아서 안경을 만들어야 그게 눈에 선명하게 깨끗하게 잘 보이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돋보기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돋보기는 볼록 렌즈를 써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는 좀 뚱뚱하고 가장자리는 좀 얇은 이런 렌즈 쓰는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렌즈의 크기가 좀 작아요. 왜냐하면 렌즈가 이렇게 커지면 이 가운데가 좀 두꺼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렌즈의 사이즈가 좀 작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렌즈, 그러니까 오목 렌즈에 비해서 볼록 렌즈가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작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멀리를 볼 때는 눈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요렇게 가까이 있는 거 볼 때는 살짝 눈이 안으로 살짝 모여요. 코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인제 쪼끔 더 사이즈가 좀 중요해져요. 좋은 안경을 만들어 드리고 정확한 안경을 만들어 드리려면 렌즈의 광학적 센터와 우리 눈의 동공을 일치를 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빛이 굴절 없이 바로 눈으로 들어가고 바로 망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선명하고 또 편한 안경이 되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돋보기는 가까이 볼 때 쓰는 거니까 이 눈 사이 간격이 더 좁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경테가 작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안경테를 좀 작게, 아니시면 요렇게 좀 동그랗게. 요즘 동그란 안경 인기 많잖아요. 저도 동그란 거 끼고 있는데, 동그란 안경 너무 좋습니다. 안경이 요렇게 좁거나 요렇게 높은 건 괜찮은데, 안경이 요렇게 옆으로 길어질수록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센터를 맞추기가 어려워져요. 안경이 렌즈가 그러니까 안경의 렌즈가 직경이 다 작아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어머니 아버님께서 편하게 코스코나 쇼퍼스드러그마트에서 리더를 이제 구입하셔서 쓰시는데 리딩 글라스 많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그렇게 사시는 이제 리딩 글라스는 정확하게 오른쪽 왼쪽 도수가 똑같이 들어가죠. 근데 우리는 오른쪽 왼쪽 도수가 다를 때가 더 많아요. 저도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눈은 잘 보이는데 한쪽은 도수가 좀 세거나 좀 약하거나 뭐 요런 일 있으실 수 있고, 난시가 있으신 경우에는 난시 교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뭐 안 쓰시는 것보다는 나으시겠지만 쓰시다 보면 또 퍼지고 뿌예 보이고 이러실 수 있어서 두 눈이 좀 차이 나시거나 난시가 좀 높으신 경우에는 안경을 돋보기를 맞춰서 쓰시는 게 훨씬 잘 보이시고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리딩 글라시스를 새로 처방을 받으시면 거리가 30에서 40cm세요. 우리가 책 보는 거리. 그리고 컴퓨터는 조금 멀어요. 이렇게 5, 60cm, 70cm 이렇게 되시는데 이게 도수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간혹 리딩 글라스를 새로 맞춘 걸로 그 컴퓨터도 잘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경우가 있는데 안 보여요.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눈 검사를 하실 때 내가 어떤 거를 보려고 한다, 용도가 뭐다, 거리는 이만큼 떨어져 있다, 이거를 선생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아주 정확하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리딩 글라시스랑 컴퓨터 보시는 거는 도수가 다르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햇볕도 점점 뜨거워지고 자외선 많이 걱정되시지요? 자외선 얘기해 볼게요. 자, 자외선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은 색깔로 잡으시는 게 아니에요. 코팅으로 잡습니다. 자, 그럼 우리를 눈부시게 하는 빛은 가시광선이라고 하지요. 빛을 프리즘이라는 거에 통과를 시키면 말주노 초파남보 이렇게 무지개 색깔을 만드는데, 빨간색보다도 파동이 더 적고 진동이 약하고 요런 빛은 눈에 보이지 않고 따뜻해요. 적외선이죠. 보라색보다도 파동이 짧고 에너지가 많고, 이거를 이제 울트라바이올렛 UV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에너지가 굉장히 센 이제 빛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제 타게 만들고 화상도 입게 하고 나쁘게는 인제 뭐 암도 생기게 하고 뭐 그러죠. 눈에서 가장 중요한 데는 망막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안과에 진료 가시면 OCT 이렇게 해서 망막의 단층을 촬영하는 거 찍으시죠? 그 굉장히 중요한 인제 그 그거 찍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왜냐하면 망막이 9 개나 다른 레이어로 이렇게 층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께서 이 동공을 벌려서 이렇게 보시는 건 가장 안쪽만 보이시는 거라서 그 아래에 많은 레이어에서 어떤 데가 부종이 생겼는지, 어디에 출혈이 생겼는지, 어디에 신생혈관이 많이 생겼는지 요런 거를 보시려면 사실은 단층 사진 찍으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고렇게 히스토리를 두시면 눈이 어떻게 변하는지 팔로우업이 되니까 어떤 예방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눈이 좀 고장이 나면 고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미리미리 그렇게 좀 예방해 주시고 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망막이 중요하니까 눈에서는 망막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외선을 각막과 눈 안에 있는 수정체로 흡수를 해요. 그래서 백내장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백내장은 눈 안에 있는 수정체가 자외선을 흡수하고 그 과정 안에서 단백질이 변성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혼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내장 예방을 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인제 백내장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인제 많이 보셨을 거고 백내장이 좀 진행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고 이러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외선은 코팅으로 잡는 거니까 사실은 이렇게 투명한 안경에도 자외선 코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부셔요. 그런데 자외선은 다 들어오지 않아요. 안경 렌즈가 많은 부분 커버를 해 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안경이나 선글라스나 여기 이렇게 공간들이 좀 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로 들어오는 자외선까지는 좀 막기 어렵죠. 그러니까 인제 어머니 아버님 모자까지 써 주시면 더 좋으시겠죠. 우리가 이제 선글라스 얘기를 하자면 선글라스에 뭐 UV 400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이제 자외선 차단 잘 되어 있다. 요런 이제 인증 표시 비슷한 거고요. 그리고 인제 코팅이 중요하다 보니까 렌즈에 인제 표면에 기스가 나 있거나 렌즈 자체가 균열이 가 있거나 이러면 이제 그 틈새로 자외선이 인제 뚫고 들어오겠지요. 그러니까 안경 렌즈가 인제 선글라스 렌즈나 선글라스가 2년 정도 지나셨으면 좀 요렇게 유심히 좀 보시고 이게 스크래치가 좀 있거나 이러면은 바꿔 주시는 게 사실은 더 좋긴 하겠어요. 그리고 같은 이유로 자동차에다가 두시면 안 돼요. 자동차가 꽤나 뜨겁게 이게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팅이 금방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선글라스 렌즈나 선글라스의 수명을 굉장히 단축을 시키게 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찮으시죠. 갖고 다니시기. 그렇지만 너무 뜨거운 차 안에다 갖고 계시는 건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선글라스 색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선글라스 렌즈 색깔이 너무 이제 진해 가지고 막 너무 깜깜하신 것보다는 뭐 살짝 눈이 보이시더라도 뭐 한 85% 75% 80%뭐 요 정도가 제일 이제 무난히 좋고요. 색깔은 이제 흔히 검정색, 갈색, 그레이 브라운 많이 쓰시지요. 이제 검정색 같은 경우에는 모든 파장의 빛을 조금씩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가장 색깔이 왜곡되지 않고 가장 그대로 보이는 색깔이시기는 해요. 그래서 운전하실 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색,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그 갈색이 약간 노란 계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쪼끔 더 파랑빛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자외선 흡수율이 쪼끔 더 좋습니다, 색깔로 인하여. 그래서 자외선이 되게 많은 해변가를 가시거나 야외에서는 갈색 렌즈 좋으세요. 그리고 인제 골프 치시거나 인제 사이클링 이런 거 하실 때는 약간 붉은 색깔의 렌즈를 끼시면 색깔의 대비를 더 주기 때문에 더 선명해 보이셔서 좋아하시고
녹색 렌즈 같은 경우는 눈을 좀 편하게 해주시죠. 그리고 살짝 노란기가 있는 렌즈 같은 경우에는 밤에 운전하실 때 좀 도움이 돼요. 그리고 황반 변성이 조금 있으신 분들에게도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광 렌즈라고 해서 영어로는 폴라라이즈 렌즈라고 하는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 중에 쓰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건데 요거는 반사광을 차단해 주는 렌즈예요. 렌즈를 제작할 때 굉장히 얇은 필름을 이제 집어넣어 갖고 반사광을 인제 완전히 제거를 해서 깨끗하고 선명하게 보이게 도와주는 렌즈인데 요건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보다 보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 네. 요렇게 뭐가 안 보이죠? 그런데 요렇게 평광 렌즈를 해 드리면 그림이 나타나죠. 요렇게 반사광 때문에 안 보이시는데 반사광을 잡아 주니까 이렇게 그림이 보여요. 요게 인제 평광 렌즈세요. 그래서 쓰면 색깔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눈이 좀 편한데 거기에 플러스 반사광을 잡아 주니까 더 시원하게 깨끗하게 보인다고 하시죠. 낚시 좋아하시면 그 물 밑에 물고기 보이실 거고요. 운전하실 때도 맞은편 차에서 오는 그 본네트에서 반사되는 반사광 요런 것도 잡아 주고요. 또 해변가에서 그 물에서 반사되는 반사광 잡아 주니까 굉장히 편하십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차에다가 두시거나 뜨거운 데에 두시면 이게 렌즈가 살짝 팽창이 되면서 이 주변부가 좀 울렁울렁울렁 이게 구겨지듯이 좀 그렇게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광 렌즈 같은 경우에는 좀 보관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는 게 더 좋아요. 안 그러면 조금 불편하다고 느끼실 거거든요. 그리고 인제 그냥 안경 렌즈인데 자외선을 쪼끔 더 잘 차단하는 렌즈 중에 트랜지션이라고 있어요. 자, 트랜지션은 변색 렌즈라고 합니다. 색깔이 변해서 변색인데요. 아마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지금도 쓰고 계실 거예요. 자, 트랜지션 렌즈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을 차단하면서 색깔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꼭 마치 선글라스처럼 요렇게 색깔이 변하는데요. 특히 인제 눈이 많이 빛에 민감하셔서 눈이 많이 부시고 또 눈부심 때문에 막 머리도 아프시고 요러실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요. 예. 그리고 자외선 때문에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차 안에서 색깔이 그렇게 많이 변하질 않으세요. 자동차 안에는 그 자외선 차단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에서는 한 15% 20%요 정도 살짝 변해져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자외선을 만났을 때 한 5분 정도 지나시면 제법 색깔이 까맣게 변하실 거고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다시 깨끗해지는 상태로 돌아가는 데 한 10여 분 걸리세요.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 좀 깜깜하면 좀 내가 좀 잘 안 보이신다거나 고렇게 되시면은 이제 트랜지션이 까맣게 변해진 상태에서 실내로 들어오셨을 때 좀 까마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런 것과 그래서 이제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는 되게 호불호가 좀 갈려요.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하시고요. 안 좋아하시는 분들 좀 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고거는 좀 알아보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선글라스도 자외선을 차단을 하고요. 안경 렌즈도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안경 쓰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보호 안경처럼 안경 잘 써 주시고 또 인제 모자도 잘 써 주시고 또 선글라스도 잘 쓰시고 또 선글라스가 너무 기스가 많거나 렌즈가 오래되면 한번 교체하시는 것도 되게 예 추천드려요. 네. 우리 어머니, 아버님, 손자, 손녀분들 컴퓨터 많이 하죠? 핸드폰도 많이 하고요.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도 요즘은 많이들 하시죠? 유튜브로 공부도 하시고, 요리도 보시고, 요즘은 참 유튜브로 공부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컴퓨터가 요즘 인제 대세다 보니까 거기에서 인제 나오는 그 블루 라이트, 청광 요런 렌즈 얘기 같은 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가시광선 얘기할 때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얘기 드렸는데요. 이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파랑색, 보라색이 가장 자외선이랑 가깝죠. 그 얘기는 뭐냐면 가장 에너지가 세요. 에너지가 센 파장이에요. 자외선보다는 덜한데 굉장히 자외선하고 비슷한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런 인제 청강에 대해서 쪼끔 인제 인식들을 하기 시작해서 '요거를 좀 보호를 해야겠다.' 이렇게 인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직까지는 이 블루라이트 자체가 망막에 손상을 입힌다 요런 스터디가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아주 뭐 걱정하실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피부과 이런 데에서는 블루라이트이 피부 노화를 쪼끔 촉진시킨다. 뭐 요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 블루라이트이 자외선보다는 에너지가 쪼끔 약하고 파장이 쪼끔 덜 짧다 보니까 사실은 망막까지 도달을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것도 가시광선 안에 들어있는 이 스펙트럼 안에 있는 색깔이다 보니까 눈에 그렇게 나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핸드폰이나 이 컴퓨터에서 쓰는 빛을 내는 이 단자 자체가 빨주노초 파남보 이 스펙트럼에 있는 색깔을 다 쓰는 게 아니고 파랑색을 많이 쓴다는 거죠. 인제 이게 좀 효율이 좋겠죠. 에너지가 적은 에너지로 좀 밝게 나오거나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파랑만 나오니까 블루 라인만 나오니까 이제 그게 쪼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황반 변성이나 이런 것까지의 문제가 있다 이거는 인제 밝혀진 게 없으니까 고 얘기는 빼고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잠을 잘 때 멜라토닌이라는 이제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뇌를 각성을 인제 각성이 돼 있는 뇌의 상태를 졸리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이죠. 그래서 멜라토닌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멜라토닌이라는 약도 있죠. 우리가 사서 먹을 수도 있는데 이 블루라이트이 멜라토닌을 만드는 걸 굉장히 방해해요. 그래서 합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밤늦게 깜깜한 데에서 그 스마트폰 많이 쓰면 잠 잘 안 온다고 인제 아이들로 하여금 뭐 1 시간, 2 시간 전에는 못 쓰게 인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실제로 블루라이트이 멜라토닌 합성을 방해하고 그래서 잠자는 그 수면 패턴을 좀 방해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 그래서 인제 요즘 요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실제로 블루라이트를 차단을 해 주는 렌즈를 끼고 계시면 아주 막 드라마틱하게 막 엄청 편하고 엄청 좋아 이거는 아니신데 뭔가 굉장히 좀 자극적인 그런 빛이 완화가 된다는 느낌은 사실 있으세요. 그래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세요. 그리고 확실히 눈이 편하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헤드라이트도 그 약간 청광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제 고렇게 블루라이트이 인제 차단이 되는 그런 안경을 쓰시면 알게 모르게 이제 고런 것들로 인해서 오는 그런 불편감을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보고 앞으로도 인제 청강에 대해서 노출이 많을 그런 또 제너레이션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일반 렌즈하고 블루라이트 이 블루 블러커 요런 렌즈가 가격 차이가 또 아주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많이 권해 드려요. 저도 지금 실제로 블루라이트 차단이 되는 렌즈를 끼고 있고요. 또 우리 인제 많은 경우에 필요하다 하시면 이제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것도 인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드라이 아이 요즘 눈 안구 건조증 때문에 불편하신 거 너무 많으시죠. 이게 우리가 가까이를 보면 아까 눈이 좀 모인다고 얘기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눈을 깜빡깜빡하는 요 블링킹이라고 하는데 이 깜빡깜빡하는 숫자가 갑자기 굉장히 줄어요.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거든요. 멀리를 볼 때 깜빡이는 횟수랑 이렇게 가까이 있는 이러한 거랑 굉장히 이 횟수가 급격하게 줄어서 더욱
눈이 건조해지세요. 그래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거나 동영상을 많이 보시면 눈이 더 빡빡한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좀 눈을 깜빡깜빡 좀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인제 이게 인제 그 눈물이 나오는 글랜드라든가 요런 것들이 인제 아무래도 예전만큼 인제 활발하게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쪼끔 더 드라이 아이가 오있기도 하는데요. 어떤 게 인제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인제 오메가3. 이게 심혈관에도 좋고 굉장히 좋죠. 눈에도 좋아요. 눈물 그 안구 건조증에도 좋아요. 왜냐하면 눈물이 그냥 물 같은데 3 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게 지방층인데 지방층이 튼튼해야 이 수분층이 공기 중에 확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데 많은 경우에 이 지방층이 약해세요. 지방층이 좀 충분히 두껍고 하면 눈을 이렇게 좀 오래 뜨고 있어도 그 수분이 날아가는 거를 많이 막아준 수분층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데 오일층이 인제 지방층이 약하면 금방 눈이 공기 중에 노출이 되고 시큰하고 아프세요. 그래서 오메가3 처럼 좋은 지방을 드시는 게 우리 인제 그 여기 마이보미안 글랜이라 그래서 이제 지방을 내는 그런 글랜드가 요렇게 있는데 그런 거에 좀 도움을 좀 주고요. 이게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층이다 보니까 좀 여기를 눈을 좀 따뜻하게 해 주면 기름이니까 좀 따뜻하면 더 물처럼 해 갖고 좀 더 잘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이게 나오는 요런 여기 인제 눈썹 여기 안쪽으로 요렇게 있는데 거기가 알게 모르게 이제 좀 지방이 굳어서 입구가 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이렇게 따뜻하게 해 주시면 고것도 쪼끔 녹고 또 인제 안에 있는 그런 지방 이 쪼끔 더 잘 나와서 지방층을 튼튼하게 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시큰하니까 눈물이 많이 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드라이 아이예요. 눈물이 막 줄줄 나는데 드라이 아이예요. 그게 아파서 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눈이 빡빡하고 시리고 아픈 것도 드라이 아이지만 바람만 불면 눈물이 줄줄줄 나시는 것도 드라이 아이세요. 그래서 인제 따뜻하게 해 주시고 오메가3도 좀 드시고 필요하면 인공 눈물 점안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요런 식으로 살짝살짝 눈 마사지 해 주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이게 쪼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필요하신 게 뭔지 쪼끔 더 인제 피드백을 받고 더 이렇게 질문과 뭐 요런 게 있으시면은 제가 혹여 다음에 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될 때 그런 내용까지 좀 더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를 좀 두서없이 했는데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혹여 저를 인제 만나게 되셨을 때 얘기해 주시면 또 제가 이렇게 인사도 좀 잘하고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코로나 그동안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어떠셨나요? 궁금증은 해결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